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 멘토입니다. 정지훈 멘토님, 잠을 좀 못 주무셨는 것 같아요. 어저께 상당히 잠을 설쳤습니다. 예. 네. 전일 바로 이제 그 여객선 침몰 사고 때문에 정지훈 멘토님과 참 밤늦게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잠을 못 주무시면서 남일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예, 상당히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한번 경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사기한 할 것을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에서도 그 뜻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곳에 종목상담 시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무엇이든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기사 쭉 봤는데요. KTNG가 1분기 영업이익이 2,601억이라는 얘기가 참 눈에 띕니다. KTNG가 주로 담배, 인삼 이런 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과연 인삼 때문에 어떤 매출이 급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흡연구역을 이렇게 좁혀 나가고 줄여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연구역만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다. 자, 흡연자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민님? 네, 일단 뭐 딱히 생각해 본 거는 없습니다. 다만 담배를 좀 많이 피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예. 네. 예, 정재훈 멘토님께서 밀고 계신 유행어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거 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요 말 나올 때 빵 한번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시장 여전히 좀 2,000포인트를 안착할까 했는데 오늘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1992포인트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1,000억, 오늘 1,7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크게 다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를 시청하시고 그 포트를 나름대로 활용한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좋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청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멘토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 시청하시라는 말씀이 방금 협박처럼 들렸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계속 밀고 계시네요. 자, 오늘 장, 저는 건전한 조정 정도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코스피 장의 모습은, 그냥 굉장히 이제 대세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건전한 조정 구간, 즉, 건전한 횡보 구간이 좀 들어가 있다. 요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간이, 즉, 횡보가 조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축적이 돼야만, 팍 튀어오를 수 있는, 즉, 약간 움츠렸다가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그 얘기에 뒷받침이 되는 얘기고, 그 다음, 지금, 코스닥, 즉, 아우가 굉장히 강하게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도 그 얘기에 뒷받침되는 얘기고 중국 증시 나쁘지 않다는 것도 그 얘기에 뒷받침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점들을 착안해 본다면 지금은 상승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죠. 예,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디텍이네요. 이 오디텍, 오늘 조금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디텍에 대해서는 우리 정전 멘토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가족분들과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오디텍 같은 경우는 금일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디텍에 대한 실적이 올해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물 인터넷 쪽으로 좀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LED 조명 사업에 대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서울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삼성 LED, LG이노텍 이런 굵직굵직한 이 LED 업체를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오디텍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한 종목 중 그 LED 섹터 중에 유일한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조정 시에는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디텍, LED 조명 시장의 어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숨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LED 조명 시장, 숨은 수혜주 중에서도, 이 회사는 LED용 제너 다이오드, 국내 시장 점유율 독보적인 1위 회사입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LED가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D 자체의 어떤, 발열이 될 때 정전기가 탁 발생을 할 수 있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광등 보면 저희가 안전기 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아무래도, LED라는 것이 저항값으로 빛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전기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제너 다이오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너 다이오드의,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 당연히 이 오디텍이 숨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LED 제품들이 지금 우리 센서잖아요. 결국은 센서를 감지를 하는 겁니다. 감지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건데 그 표시를 해주면서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어떤 그런 부분들, 사물 인터넷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인지를 갖다가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까지도 전반적으로 즉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광의 의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오디텍 차트 보면서 살짝 볼게요. 지금 차트에 딱 보면, 자, 지금 주봉이고요. 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이 이제 각도를 제대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냐 하면은, 자, 여기 박스권 상단 지금 부근에서 살짝 또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 부근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 지금 12,800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 15,300원대, 15,200원대네요. 여기가, 14,800원대입니까? 14,800원대네요. 여기가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시청자분들이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4,000원대 초반권역부터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계신데, 즉 눌림목 구간입니다. 14,000원대 부근, 즉 그렇게 눌려지면 여러분들 매수하시라는 거니까요.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한샘인데요. 요새 가구주 정말 잘 나갑니다. 아우, 정말 현대 리바트부터 시작해서 NX, 보르네오는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본 잠식이 심한 회사라서, 보르네오는 제외하고, 현대 리바트, 그 다음에 한샘, 그 다음에 NX, 요런 가구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요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샘이 오늘 9만원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약간 눌렸습니다. 87,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1년 사이에 500%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엔 왜 올라갔을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했던 그런 실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한샘의 분기별 그리고 부분별 성장 추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B2B 부분들이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테리어 쪽은 잠시 약간 좀 주춤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부엌 쪽, 가구죠. 이런 쪽은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별로 나름대로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되고 꾸준하게 연도별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이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고른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또 말씀드리는데 막상막하 투매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많이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예병군 멘토께서도 그 현대리바트를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아마도 꾸준하게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고맙습니다. 네. 현대 리바트를 굳이 또 짚어주시네요. 사명이 변경이 됐죠. 리바트에서 현대 리바트로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 결국은 현대 리바트, NX, 한샘 모두 가구주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주들이 왜 뜨는가에 대한 부분들 시장은 뜨고 난 다음에 이유를 찾는데요. 뜨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즉 집값이 지금 안정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주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리바트하고 한솔 홈데코를 저는 또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의 강한 시세 흐름 이런 거 보시면 이 방송 계속 시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재훈 멘토님과 똑같은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장성 있는, 즉 성장성 있는 회사예요. 진짜 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장기 투자. 일봉을 보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자, 계속 꾸준히 2013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2013년도 출발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도 11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이제 리바트입니다. 현대 리바트인데 현대 리바트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쯤에 이쯤 가격대였어요. 그죠? 이쯤 가격대였는데 지금 그 만원 밑에 가격대가 지금 17,000원 부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70%가 넘는 수익률이겠죠. 자, 작년 연말에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여러분 70%의 수익률, 쉽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이만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무섭고, 정말 제대로 된 웃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NX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NX. 자, NX도 정말 지금 주가의 흐름들 한번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무려 700원대에서 지금 1700원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텍이네요. 제가 편입되어 있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우리 정재훈 멘토님도 바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재훈 멘토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 참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게 포트에 제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예병건 멘토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텍이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제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편하고 있고, 그런 점을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치과용 이 엑스레이, 즉,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결국은, 성형시장에까지 진출이 됐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보적으로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저 예각기법을 녹여드렸죠. 그죠? 목표가 크게 의미 없으니까 목표가보다는 강한 시세 분출이 일어났을 때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굉장히 지금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오고 있는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전고점대 영역인 이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계속 지금 상향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를 높여가는 전략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오늘 하게 되네요. 그죠? 그렇죠. 예, 수익률이 원체 좋기 때문에 예. 좀 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 상당히 좀 월등히 좀 높은 부분들이고 왜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필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정 종목군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보시죠. 4월 17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5일 KT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32,300원에 매도 처리됐습니다. 또한 바텍을 목표가 기존 16,500원에서 18,200원으로, 손절가를 기존 12,800원에서 14,8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5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의 목표가를 기존 2,300원에서 2,700원으로, 손절가를 기존 1,75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4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오세기 멘토가요, 우린기계를 시세 부진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36.8%로 당당히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김용주 멘토의 동국 SNC가 18.6%로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는 예병구 멘토가 새롭게 치고 올라왔나요? 바텍이 18.1%를 기록하며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드디어 50%를 돌파했습니다. 53.3%로 1위를 기록하며 수익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지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누적 수익률 89.5%를 기록하며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예병군 멘토가 드디어 선두로 치고 올라왔네요. 39.1%를 기록하며 당당히 2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3위는 조민규 멘토가 차지를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35.5%를 기록하며 3위로 살짝 밀려난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텍이 좀, 이제 제대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이제 가속이 붙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뚱뚱한 사람들이 가속 붙으면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브레이크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이 한번 달려나가 보겠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 브레이크 없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 우리 정재훈 멘토가 하고 있어서 같은 팀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꽉 깨먹고 기분 좋습니다. 그죠? 예, 2등까지 일단 왔으니까 정재훈 멘토 같은 팀이지만, 예, 기분 좋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인데요. 바텍 여러분들 목표가 상향했고 손절가도 매수가에서 높은 익절가, 즉 이실현가로 높여놨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동제약 여전히 모멘텀 있습니다.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 자, KT 우리가 대형주 단기 매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KT 단기 매매한다고. 그래서 KT가 매도 이후에 지금 빠지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뚜기도 대형주 단기 매매 일환입니다. 3%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다시 밀렸는데요. 시장의 어떤 시황, 즉 종목, 즉 지수가 조금 밀리면서 같이 좀 빠졌어요. 그런 점 체크해 보신다면 오뚜기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다음 자, 히든카드, 화요일날의 히든카드죠. 에코플라스틱인데,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S는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히든카드, 핫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사물인터넷이네요. 그죠? 예, 두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광트랜시버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종목이 조금 애매모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준비한 PPT 하나하나 보면서, 키워드부터 좀 살펴볼게요.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왜 사물인터넷이냐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물인터넷의, 즉, 사업의 근간이 뭐냐면, 결국은 통신 분야입니다. 통신이 먼저 돼야 돼요. 그죠? 그 통신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요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시스코하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얼마 전에 시스코의 대표하고 만났죠. 그죠? 미국에. 자, 이 만남의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사물인터넷 시장의 본격화 시대에 들어갔다는 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요. 이 통신망이 우리나라보다 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못해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시면서 LTA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LTA 스마트폰의 어떤 통신망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FTTH라 그래서 Fiber to the Home
즉, 집까지 광통신망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런,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국은 아직 그렇지는 못해요. 물론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인터넷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아마 미국 가서 접속해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아,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이 정말 좋구나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오바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죠? 유헬스케어 산업. 그 다음에, 교육 산업, 즉, 인터넷 교육 산업이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은 통신 구축망, 그 다음에, 이런, 사물 인터넷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키워드를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시스코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삼성전자만 싹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강 트랜시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 통신망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트랜시버가 뭐냐면, 전환이죠. 그죠? 자, 전기 신호를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그죠?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즉, 빛 신호로 바꿔주고, 빛 신호를, 자,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 트랜시버 역할을 하는 이 제품이 광 트랜시버입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회사는요. 예,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예, 먹는 오이를 해결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절대 아니고. 자, 이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이 오이솔루션의 어떤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시면요. 한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문이죠. 여러분들 아마 보시기 저는 잘 보입니다. 거의 모국어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쫙 보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을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오늘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광 트랜시버하고 스마트 트랜시버는요,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환경에 필요한 부품입니다. 꼭 필요한 부품이죠. 근데 이 광 트랜시버에서 이제는 이 회사가 스마트 트랜시버까지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한 트랜시버겠죠. 그죠? 일종의 전송 장비. 자, 여기 보시면 광 케이블에 광신호를 이 광 트랜시버를 통해서 전기신호, 즉 전기신호로 전환을 해서 전송 시스템 쪽으로 보냅니다. 이 전송 시스템의 전기신호가 광 트랜시버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광 케이블 쪽으로 광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물 인터넷에서는 뺄래야 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장비, 교환 장비, 전송 장비, WBH, FTTH 장비까지 있습니다. FTTH 아까 H 말씀드렸죠. 그죠? Fiber to the home. 즉 집까지 연결되는 인터넷 광통신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스마트 트랜시버입니다. 이제는 모든 제품에 스마트라는 글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트랜시버는 오히려 더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러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품에서 이런 인터넷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즉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 만하다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 수출 확대 예상으로 안정적 매출이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2013년도, 즉 하단 빨간색 부분이 수출 부분이에요. 2012년도에서 13년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14년도 예상치는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보다는 지금 수출이 많이 늘어나. 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냐? 이게 그냥 예상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요. 다음 장면 보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글로벌 탑 10 중에요. 8개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 그 다음에 화웨이입니다. 중국의 제일 큰 통신회사죠. 그죠? 화웨이와, 그 다음에 말할 거 없는 삼성, 그 다음에 그 밑에 딱 보시면 LG 에릭슨이 있습니다. LG 에릭슨, 그 다음에 자, 왼쪽 편 제일 두 번째 줄 딱 보면 에릭슨이라는 회사 보이시죠? 그죠? 그다음 미국의 일본의 스미토모 회사. 그다음에 히타치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노키아도 보입니다. 그죠? 노키아도 보이고. 자, 이런 글로벌 탑 10
회사 중에 8개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의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OE 솔루션의 매출처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야, 저 정말 좋은 회사구나라는 거 반드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즉,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면서 이 OE 솔루션이 지금 물량들이 기관들의 대다수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그죠? 쏟아져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바닥권을 치고 올라오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적인 측면들이 고려가 되면 그때부터 기관 수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인데요. 바태기 차트네요. OE 솔루션으로 바꾸겠습니다. OE 솔루션. 자, OE 솔루션이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상장되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하락폭이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행보가 나왔죠. 그죠? 행보가 길게 나왔습니다. 이 행보가 나올 때 뚜렷한 특징이 예각기법에서 뭐라고요? 자, 바로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박스권을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위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주봉도 보시게 되면 자, 뭐 크게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봉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봉의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자,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주봉의 지지선이 명확하다는 것은 손절선 역시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손절선 딱 잡고 들어가면 이런 종목군은 제대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전략대는요. 자, 일단 오늘 종가가 18,650원이었어요. 매수가 18,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싸게 사보자고요. 자, 막 매수가, 자, 시초가 매수하니까 바로 갭 뛰어가고 쭉 떨어져 버려, 그죠? 그런 경우 봤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제가 여기서 김영준 멘토님하고 출연을 했는데, 저는 좀 싸게 사보자였고, 김영준 멘토님이 시초가 매수였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위험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21,3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죠, 그죠? 자, 목표가 21,300원. 손절가만 명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16,800원. 명확해요. 이 손절선 딱 깨겨나면 더 밑으로 빠집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곤 멘토가 소개시켜드린 히든카드 OE 솔루션이었습니다. 내일장 히든카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참 괜찮습니다. 조금 이제 초라한 이런 수익에서 이제 조금 개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난 다음 날 강하게 좀 상한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했었고, 하루 숨고르기 기회에 오늘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전히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실적이라는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끝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누적 수익률을 보셨죠? 달리기 막 하고 있는 거, 그죠? 2배가 넘는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 PBR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국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세 가지가 과연 이 종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트렌드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패턴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이 기술적 분석상에 유행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해놓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려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제가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저PBR입니다. 지금 자산가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가 돼 있는, 즉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그런 종목군들은 매기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증권주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건설업체들, 중견 건설업체들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수 쪽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연계를 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히든카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이 차이나 하오란이라는 기업입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들 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신뢰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장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업 영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폐지 회수를 해서 펄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고급 코팅지라고 볼 수 있는 코팅 백판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결국엔 폐지회수 작년쯤에 보게 되면은 작년 요 정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골판지 업종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 기업을 봐야 되냐 하면 중국 쪽 1년 동안에 중국 이 종이에 쓰일 수 있는 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비율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폐지에 대한 회수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지금 중국 쪽에서 환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성을 갖춰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수직 계열화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생산과 폐지 회수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나머지 지금 폐지의 자원들을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펄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코팅지에 대한 생산 부분들까지 즉 저가 종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종이까지 즉 고부가 가치가 느껴지는 종이까지 생산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남는 일정 부분들은 다른 회사에 판매까지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엔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쪽에 돈이 들어가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한 회사에서 즉 차이나 하우라는 이 기업에서 수거에서부터 생산까지 다 일괄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워나갈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화화 공장의 전경입니다. 상당히 좀 깨끗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부분들은 공장에 대한 전경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하나 했냐면 중국 이 기업에서 최근에 또 하나의 캐파 증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올해 꾸준하게 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실적이 증가가 되는 종목군들은 큰 폭의 상승, 즉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화의 설비시설을 보시게 된다라면 폐지 수거를 하고 있고 여기서 펄프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 보게 되면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들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4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2012년은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맨 아래에 있는 PBR을 좀 놓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BR이 보면 0.3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 논리로 200%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차트 우량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이솔루션 치워버리고요. 자, 차이나 하오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하오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보게 되면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정배열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박스권역을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박스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저항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뭐가 동반이 된다죠? 아, 말이 꼬이네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나죠.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으나 윗골을 나고서 조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아직까지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2,320원이었습니다. 근데 매수가는 조금 싸게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270원 이하권역으로 한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약 1,900원 정도를 잡았으니까 차분하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예, 전문가님, 독주를 하고 계시네요. 2배가 넘는다는 그런 말씀 참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막상막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 번째네요. 예, 두 번째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대우 조선입니다. 아, 대우조선해양. 예. 매수가는요? 32,000원입니다. 32,000원. 예.
그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15%입니다. 15%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벌크선을 만들고 대형 선박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는 늘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업황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조선업황이 최근에 조금 잘 올라오다가 자 다시 둔각을 만들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을 구간이에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하락폭을 겪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주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황에 의해서 조금 밀리는 것이고 이 시황에 의해서 밀리는 구간은 크게 겁내하실 구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 예.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 돌아오면서 상승장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주 지금 구간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가세요. 지금 길게 안 들고 가셔도 수익 구간을 충분히 변환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예. 굳이 손절선 안 잡아드릴게요. 조선업황 저는 살아 돌아온다는 쪽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손절선 안 잡아드릴 테니까요. 들고 가보세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TSM텍요. TSM텍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한 30% 되고요. 네. 9,000원쯤 되는데, 9,000원이요? 예, 한 2, 3년 됐어요. 2, 3년 되셨어요? 예, 그래, 안 네. 그래도 조금, 전번에 한 8,000원대에, 네. 예, 더 사였는데, 신주 인수권인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네네. 그때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네. 예, 지금 한 일주일 계속 내려가는데. 자, 일단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쪽 빠지는 게 아닐까. 그죠? 네네. 근데 TSM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166억 원의 영업 적자가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올해 예상을 한번 보게 되면, 올해는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흑자가 날 거다? 예. 그러면 주가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실적이 나오면. 예, 올라가야 되는. 그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다만, 지금, 4,000원부터 8,300원대까지 100%가 상승했어요. 그죠? 예. 그것도 2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 금일,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밀리거나 그렇게 내오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이 산업 기계류 쪽, 플랜트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좀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10,000원 지금 거의 9,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저는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근데 네.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겁나가지고 이거 다 던진단 말이에요. 3년을 잘 견디셨는데 단기간에 빠지니까 이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던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이 기본이 되면 꼭 그만큼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고생하셨죠? 이것보다 안 걸릴 거예요. 이거 아마도 3년에서 1년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빠르게 문자 상담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194님, 대한전선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대한전선 뭐 차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매수가 7,000원이면 참 한숨 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중 20%세요. 그냥 빠져나오세요. 자, 대한전선은 경영권, 즉,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경영진조차도 회사를 거의 경영권을 포기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지금 채권단만 유일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한때 대형주였습니다. 한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잡아서 이게 대형주가 될 때까지의 흐름을 보는 것이냐, 진짜 대형주를 잡아서 한때 대형주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한때 대형주라고 해서 저하고 똑같은 사투리를 쓰시는 한 분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 간다! 이러고 밀어붙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어이없게 2,000원대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대형주였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종목은 빨리 매도를 하시고 빠른 교체를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새로운 어떤 수익 구간을 만들면서 내가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번 기회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해드렸던 히든카드도 좀 주목을 해보시고, 우리 정지현 멘토의 히든카드도 주목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팔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마음고생 안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까지 했는데요. 자, 오늘도 정지현 멘토님과 참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여기서 또 다른 멘토님들께서 좋은 얘기 하실 거예요.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수익 내러 오세요.